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목포시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 산업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목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관광 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 어떻습니까? 예,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목포시의 경우, 목포권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천사대교 개통, 또 해상 케이블카 완공, 섬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국제 슬로우시티 인증, 또 올 1월에는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 선정 등 정말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진이 켜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포권 지자체들은 다양한 그런 그 계획과 또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습니다. 많은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 전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일 산업으로는 관광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월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관광 산업의 한 90%가 마이너스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한 그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항공산업도 마찬가지고 여행업도 마찬가지고 관광 분야에서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관광업에 종사한 종사자들, 또 관광산업,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또 많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그런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5월에 코로나 이후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회복을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있고 따라서 올 여름에는 외지 관광객들 특히 그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으로 지금 포지셔닝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지역은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하면은 중국 관광객들의 유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고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내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지 관광객이 우리 목포권을 찾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떤 편의시설 제공 등 관광 인프라에 대한 그런 예산과 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사대교 개통과 해상 케이블카 설치로 우리 지역 관광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었으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춤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목포 관광 거점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5일인데 목포시 주최로 해서 하당 평화광장에서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 기념식이 뭐 성대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그런 그 기념식이 열렸었는데요. 이번 그 선포식 기념식의 의미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전남을 대표하는 그런 그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출발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관광의 메카로서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됐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월이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그 4곳의 지자체를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포시를 비롯해서 안동시 그리고 강릉시, 전주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 역사 문화가 보존되어 있고요. 또 거리도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장, 발전 가능성, 또 어떤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부분, 또 관광 자원의 특성화, 콘텐츠 개발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정말 쟁쟁한 그런 그 도시들을 물리치고 선정이 됐는데요. 이와 같은 좋은 그 소식은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맨 앞에서 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김종식 목포시장님의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의 또 다양한 그런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목포시 관계자, 목포시 공무원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은 2024년까지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계기로 해서 목포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반동에 스카이워크 포토존을 지금 6월에 좀 오픈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사막도의 낭만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낭만포차가 열리고 또 유람선이 이렇게 운항이 됩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반동 그리고 유람선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이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이 목포시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 목포시가 대한민국 관광 거점 도시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2024년까지 한 100억 원의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관광 특성화 사업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 투자할 건데요. 이를 통해서 2024년까지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목포시는 지난 작년이죠. 마세도시 목포 선포식을 이제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 또 국제 슬로시티 인증, 또 근대 역사 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 작년에 한 650만 명이 목포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았던 거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와 같은 저도 사실은 올해가 목포 관광의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축제도 많이 취소가 되고요. 또 여행도 굉장히 그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여행을 자제를 했었고요.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목포시의 관광의 원년은 아마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포는 이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그런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막도의 그 낭만 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장자도의 대형 그 해양 리조트 건설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당 평화광장에 춤추는 바다 분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해상 무대를 좀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또 목포의 관광을 좀 알리기 위해서 거리의 버스킹이라든지 또 음식 거리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포시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그 관광객 1,000만 또 1,500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사업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게 꼭 그 희망은 아니다.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포권은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나 순천 등 동부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광 산업이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요. 목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포 하면은 뭐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다. 충분한 그런 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목포의 랜드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우리가 희망했던 것만큼 목포권의 관광 활성화는 사실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목포에 왜 관광 자원이 없냐? 유달선도 있고 뭐 사막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유달산이 소중하고 네. 사막도가 의미가 있지. 외지 관광객이 유달산을 바라보는 시선, 사막도를 생각하는 것은요. 단지 그분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산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관광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2018년도에 이미 1,5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제주도를 따돌리고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거. 아마 그 우리 아나운서님도 야경 네. 그리고 밤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거든요. 네, 여수 밤바다. 그러시죠? 예, 예. 여수 물론 2012년 세계 해양 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뭐 관광 자원의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완벽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정말 그 리더 당시에 그 여수시장님 또 지역의 정치인들의 관광에 대한 마인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는 그런 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저 아나운서님 목포의 그 브랜드 네임 뭔지 아십니까? 네, 낭만하고 그렇죠, 목포죠. 그렇죠. 네. 예, 낭만한 거 목포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는 미항 목포, 항구도시 목포 이랬는데 이제 목포를 대표하는 브랜드 네임이 낭만한 거 목포입니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목포의 항구를 가면 정말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낭만이 아주 넘치는 그러한 항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포에 살지만 목포 항구를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울신연스럽고 좀 위험하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목포에 살고 있는 시민 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목포에 그 아름다운 항구라고 생각하면서 찾았던 그 항구가 정말 의심연스럽고 좀 무섭기까지 했다면 목포에 대한 이미지, 목포에 대한 그런 그 항구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 바꿔가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조명 같은 경우도요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
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수도 절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났던 거죠. 정말 이제는 그 목포시 차원에서 외주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항구가 정말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낭만이 넘치는 그런 항구로 발전되기를 우리 기대를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목포시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동부권에 비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예. 또 낭만 항구 목포라는 이름에 걸맞게 항구를 좀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합니다. 제일 공약이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도 제일 공약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목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해상 케이블카가 작년 하반기에 완공이 돼가지고 정말 천만의 관광객 시대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소위 선창 경제라고 하는 북한 경제가 해상 케이블카로 인해서 굉장히 호황을 맞이했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하당에 있는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이 꿈틀거렸었습니다. 정말 목포시 경제 정체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꿈틀거렸었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평일 날인데 그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을 갔었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외지 관광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더라고요. 또 거리에는 그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줄지어서 있고요. 이제는 그 목포 항구, 낭만 항구라는 이런 그 브랜드 네임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제학자로서 이 목포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리더의 역할, 리더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가 저는 우선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김영덕 도지사님의 관광에 대한 그런 그 역할과 책임, 또 관광의 마인드고요. 우리 목포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 바로 김종식 목포시장님이신데요. 제가 평가를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제가 한 1, 2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사실 작년에 650만 명의 관광객이 목포를 찾았는데요. 작년에 목포의 그 마제도시 선포시 그리고 또 슬로시티 인증 또 근대문화유산 거리 또 낭만포차 그리고 유람선 그 운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그래도 최고 책임자, 즉 목포시장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낭만포차 같은 경우, 또 유람선 운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목포시장님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하고요. 또 지자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성장할 것이 틀림없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포시가 관광의 메카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목포시가 이 관광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관광산업, 목포시는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만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다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